제가 남극 지원을 했을 때 재미있고도 배움이 많았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나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여진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여수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이냐 하면 미등록 외국인들이 단속돼서 출국을 하게 되면 그 전까지 보호가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공중보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그 현직 의사입니다. 남극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언제 다녀오셨고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이제 한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엄청 오래된 일이 돼버렸는데 젊은 시절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그래서 그 우연한 기회로 갈 기회가 생겨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1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스마트폰도 없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가 많지 않은 시절이어가지고 선배님들 또는 다녀오신 그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건너 듣다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선배님께 다녀온 에피소드 같은 걸 좀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너무 호기심이 갑자기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나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알게 됐고 결심을 하고 지원을 했죠.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남극하면 굉장히 험할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영화 같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 생활은 좀 어떠셨는지. 네. 이제 우리가 일상 사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희로애락이 다 있는 그냥 사람 사는 곳인 것 같아요. 다만 배경이 바뀌어서 조금 더 추운 곳, 그리고 생각보다는 또 춥지 않은 곳,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계속 그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곳. 그래서 이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 뭐 화나는 일, 이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그런 그 에피소드들이 비슷하게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극에서 있던 그런 희로애락 같은 게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랑도 연관이 있네요. 오늘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촬영하러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극 이야기라고 하는 게 특별히 남극이 아니어도 그 남극 이야기일 수 있고 또는 그 남극 이야기가 또 우리 같이 사는 이곳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제가 1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이니까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이고 남극에서의 행복 또는 지금 한국에서의 행복 또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복, 뭐 요 정도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야기가 잘 풀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제가 남극 지원을 했을 때 저희 때는 이제 경쟁을 해서 뽑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가정을 하잖아요. 합격됐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행복인데 그 행복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남극에 가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험한 곳, 그 추운 곳 또는 힘든 곳에 가서 남극을 왜 가세요? 라고 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뭐 이런 말은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남극에서 분명히 행복이 있거든요. 그 행복이 뭐가 있을까? 처음에 제가 남극 가기 전부터 약간 간접적으로 이 선배님들은 또는 내가 아는 그 남극에 다녀오신 지인은 남극에 가서 행복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곳에 가면은 뭔가 내 호기심이 충족되거나 또는 뜻하지 않는 만남 또는 뭐 배움 또는 큰 대자연을 느끼면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남극에 가기 전에 선배님들이 또는 그 남극에 다녀오신 지인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남극에 다녀온 썰을 이제 풀어주시죠. 그거에 많이 감화가 된 건데 제가 지금 이제 기억나는 썰은 가장 오래 전에 남극에 다녀오셨던 선배님은 저 그때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강의에서 남극에 그 본인이 그 카누인지 카약인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남극에서 타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러 가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험한 파도가 있는 곳에서 카누나 카약을 타고 그런 도전이잖아요. 모험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아마도 그거에 행복을 느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어려운 장비를 가져가서 아마 위험성 때문에 좌절은 되셨겠지만 그런 시도를 했던 그런 거가 가장 오래된 기억으로 제가 남고요. 그리고 또 한 선배님 에피소드는 본인이 남극에 가서 최초로 한 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귀를 이렇게 쫑긋 들으니까 남극에 스타크래프트를 보급했다. 지금은 이런 온라인 게임이 되게 활성화돼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잘 없어가지고 유선 네트워크로 이어서 하던 IPX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내가 남극에 가서 스타크래프트 IPX를 최초로 한 사람이야. 자랑 딱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남극에서 행복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것도 저를 남극으로 이끈 하나의 동기였던 것 같고요. 또 남극에 다녀온 선배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좋은 N사의 패딩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 선배 패딩 멋지네요. 이렇게 하는데 태극기가 이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 내가 이번에 가는데 고가에 그러니까 몇백만 원어치가 되는 패딩을 주더라. 그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패딩 입고 싶다. 그래서 나 남극 가야지. 남극 가서 좋은 패딩 입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맥락이나 환경에 있어서 남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게 이제 재미있고도 배움이 많았던 그런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남극에서 생활하시면서 혹시 위험했던 적은 없어요? 위험했던 적. 그게 기억이 납니다. 남극에 좀 무섭다면 무섭고 좀 슬프다면 슬픈 속설이 하나 있는데 남극에 꽤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들어가거든요. 연구 활동으로도 가고 관광 목적으로도 가고 탐험으로도 가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출입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생겨버렸는데 그 1년에 수만 명이 남극을 다녀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었어요. 근데 속설이 남극에서 매년 최소 한 명은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고가 많겠죠. 그러니까 사고든 뭐 질병이든 뜻하지 않게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난다. 지금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위험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데 속설이 좀 생각이 나고요. 저희 때도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고 월동 마치고도 그런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고 저희 때는 그렇게 큰 위험이라고 할 거는 제 언뜻 떠오르는 건 게 없는데 대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남극 세종기지는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기지까지 들어가는 동안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바다 수온 자체가 아주 낮아서 손을 넣으면 손이 시리고 차가운 게 아니라 이렇게 깨질 것 같이 아프거든요. 대장님께서 이게 생과 사의 경계를 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이 안쪽은 생이고 이쪽 밖은 사다. 막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어가는데. 그래서 엄청 무섭더라고요. 네. 그 곳에서 이제 고립이 돼서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생각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고 누구든지 사람이 이제 한번 이런 죽음과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되면 부쩍 크기도 하고 성장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좀 깊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18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일하면서 그런 삶과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남극에서 어떤 위험도 있었고 예나 일에 힘든 점도 있으셨을 텐데 반면에 보람을 느낀 부분도 있었을 테고 또 소소하게나마 어떤 행복을 찾는 얘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 사실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행복은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큰 주제를 잡았는데 얼마나 잘 이게 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남극에서 뭐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남극으로 이렇게 굉장히 좁혀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행복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비교나 차이 또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주변과의 어떤 위치 이런 데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남극이나 우리가 지금 사는 현재 이 뭐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남극에 가서 한국이면은 절대 욕심내지 않을 뭐 음식이라든지 물건 이런 것 그냥 아이들 이런 소꿉놀이 하는 강남관 같은 것들도 남극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애착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남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졌다 또는 남한테 없는데 나한테 있다 이런 거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평소에 이렇게 식자재 같은 게 많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보통 그냥 먹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신선한 재료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거를 먹다가 그냥 신선한 야채나 과일이 한번 보급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행복이 급상승하는 거죠. 같은 음식을 남극 가서 먹으면 훨씬 맛있는 거. 뭐 일례로 남극에 오는 동안 그 파도랑 그 장시간 비행을 통해서 와가지고 심신이 이제 고단에 있는데 딱 도착해서 맛있게 끓여낸 김치찌개 먹으면서 김치찌개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데 밖에 딱 이렇게 창을 돌아보면은 유빙이 막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경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광경인 거죠. 내가 유빙이 떠다니는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구나. 그게 이제 그간의 피로를 싹 씻어주면서 남극에 온 행복을 팍 극대화 시켜주는 또 그런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작은 거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남극에 갔다 와서의 이제 저의 길이라고 할까요? 남극에서 크게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냥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또는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백지장에 이렇게 수를 놓듯이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길을 나름대로 생각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길을 가는 게 행복은 비교나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누구랑 또는 무엇과 비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제 친구들 그러니까 똑같이 의사가 돼서 시작한 친구들이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이렇게 수련을 하는 그런 보통의 길을 이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약간 거기서 벗어난 어른들인데 통은 이렇게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뭐랄까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게.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요새 의사 되기도 힘들고 공무원 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석사하고 박사하고 학위하는 것도 힘든데 저는 공무원 의사니까 어려운 거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는 의사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실패라든지 또는 엄청 고단한 길을 가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행복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는 길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자기만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그런 비교에서 오는 내가 가끔은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정도를 별의협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지금 있는 출입국 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을 이제 있으면서 그게 마냥 행복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는 마냥 불행하거나 힘든 길이었다라고도 하기도 어렵고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있는 이곳이 행복하고 기쁘고 이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청년분들이나 직장인들 뭐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 행복 자체를 비교나 상대적인 것에서 찾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극 갔다 와서 남들과는 다른 길이라고 포장하는 것도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 뜻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행복했냐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답을 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저는 행복하고 싶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행복한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집중을 하고 이 일에서 보람을 찾고 하면 이 일은 행복한 일이 되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행복하거나 더 불행하거나 또는 힘들거나 뭐 비교가 돼서 내가 좀 초라해 보인다든지 그런 일에 집중하게 되면 이 일은 되게 불행하고 초라하고 힘든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남극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어진님에게 선택이란 어떤 의미인지 인간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고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는 그런 능력이 계속 발달되는 식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계속 개발이 되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누구나 하는 거고 순간순간 하는 거고 매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택하는 알고리즘이나 로직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본인 나름대로의 그것은 최적화돼서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누구나 설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선택의 과정을 돌아보면은 직관적이고 행동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돌아보니까 그 선택이 어떤 행복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 선택에 대해서 친구랑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미래를 설계할 때 약간 목표지향적인 의사결정과 선택과 그런 길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때그때의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먼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최적화된 뭔가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거나 설계하시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 작은
플라스틱 통에 물이 채워져 있고 그 안에 바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공기방울이 나오면서 쇠구슬 같은 게 링도 있고 이런 구슬 같은 게 핀볼 같은 거죠. 퉁 올라가면은 이 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투두두두둑 하다가 어디로 탁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약간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구멍에 들어가겠어 라고 하고 공을 쏘아가지고 그쪽으로 어떻게든 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툭 이렇게 바에 걸렸을 때 이거냐 이거냐 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약간 이런 의사결정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남극에 가기 전까지는. 내 앞에 주어진 선택이 있으면은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자 그런 식의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남극에서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최소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은 그 바를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내가 공을 어디로 보낼지 이런 걸 생각해 보자 해서 그 큰 제가 뭔가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런 방식의 선택을 하던 사람이 약간 이런 방식으로도 해보자 이렇게 조금 변화를 시켜본 게 아닌가. 또 한 10년 이렇게 해보니까 또 다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찾는 행복은 선택을 하면 항상 선택하지 않은 선지가 남잖아요. 약간 그게 아쉬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해요. 이효진님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어진 삶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더. 네.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한다면 그 행복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쉽게 잃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절대적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그 본인의 의지로 잡을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행복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런 속성을 가진 게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행복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고 행복에 대한 그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정의를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